인지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주입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요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일상생활이 우울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까지 있다고 해요. 허리가 아프다는 게 실제로 어디가 아픈 건가요? 근육이 아픈 건가요? 뼈가 아픈 건가요? 그 허리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플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부분은 이제 허리 염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말로 하면 삐었다, 자극이 된 것이죠. 좀 나이가 되시면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디스크 자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서도 허리 통증을 좀 일으킬 수가 있어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분들이 허리 염자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하나를 이렇게 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고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많지는 않지만 허리 척추 뼈에 종양이 생긴다든지 신경에 이제 종양이 생겨서, 아니면 굉장히 드물지만 근육에 종양이 생겨갖고 허리 통증을 또 일으킬 수가 있고, 허리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혈관의 문제 때문에도 통증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거에 이제 감별은 척추 전문의 선생님을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겠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질병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가 진단법도 혹시 있나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신체 검진이에요. 그 이후에 객관적인 영상적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외래 왔을 때 우리가 환자분들을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아픈지 양상이랑 허리 뒤에 근육도 만져보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허리 염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 근육을 만져봤을 때 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허리를 굽혔다 펼 때 특히 허리 근육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때 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그러면서 허리가 뭔가 삐끗하면서 허리 근육을 만졌을 때 내가 좀 아프고, 허리를 굽혔다 폈을 때 특히나 더 통증을 일으킨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염자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두세 달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허리 추간판 탈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라든지 허리 골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특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척추 쪽으로 타진해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아파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엉치라든지 다리 쪽으로 전이되는 통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골절이 됐는데 병원에 모르고 오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골절이 있으면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좀 참는 분들도 있어요. 허리 통증이 생겼다. 근데 걸을 때 특히 앉거나 쓸 때 통증이 많이 생긴다 해서 타진을 했을 때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면 신체 검진에서 판단이 되면 객관적인 영상학적 검사인 CT나 MRI를 해봐서 영상과 증상이 일치하면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건지, 요추 협착증이랑 같은 경우인지도 좀 헷갈리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이 탈출된 거예요. 디스크는 안쪽에 수액과 바깥쪽에 얇은 딱딱한 여러 가지 막으로 돼 있어요. 여러 막으로. 그 막이 찢어지면서 수액이 탈출한 경우, 탈출돼서 이제 신경을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마지막 막까지 찢어져서 터져서 수액이 흘러나오면 선생님들이 디스크 터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 5, 60대 요럴 때 많아요. 근데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70대에 많아요. 젊었을 때 추간판 탈출증 갖고 있는 분들이 퇴행성 질환이 더 진행하게 돼서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많이 누르게 되면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칼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게 아니에요.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와 할 수가 있고, 보존적 치료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시술적 치료를 포함해요. 요즘은 허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죠. 약물은 진통소염제와 신경에 쓰는 약, 신경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약 등을 쓰고 있어요. 약은 입으로 먹어서 흡수가 돼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신경을 누른 부분으로 퍼지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시술은 그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약물을 신경이 눌린 부분에다가 넣어주는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약물보다도 효과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술적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추간판 탈출증이 인대든 신경을 누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경이 누르게 되면 그 주변으로 염증 물질이 확 나오게 돼요. 그 염증 물질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돼요. 예전에 이제 잘 모를 때는
MRI 찍어서 신경이 많이 누른다고 하면 다 수술이나 이런 거 치료들을 했어요. 요즘은 신경이 다 눌린다고 해서 수술하지 않아요.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수술 안 해도 된다라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작용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와 시술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수술처 치료를 하는데, 이러한 시술처 치료는 염증 물질을 덜 나오게 하고 신경을 덜 자극받게 하는 이 약물을 직접적으로 주임함에 의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좀 쓰긴 써요.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말이 많습니다. 분분해요, 논문에서도. 그러나 저도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대할 때 스테로이드를 써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조금 있어요. 급성기, 중기 때는 확실히 스테로이드 효과가 좋고, 근데 만성기로 갔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논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물론 이제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좋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번 정도 시술을 합니다. 그 이상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시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시술이 신경차단술이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신경이 나가지 않습니까? 시술은 여기 직접적으로 이제 바늘을 넣어서 여기 눌린 신경에다가 약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경차단술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온 게 이제 신경성형술인데, 여기 이제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면 신경을 누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신경이 퇴행성 결과가 오면 조그만 신경들이 이 디스크 주변으로도 발달하게 되고 디스크 안쪽으로도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꼬리뼈를 통해서 이런 카테타가 들어가게 돼요. 요 카테타가 그 신경을 누르는 부분에 약물도 넣음에 인해서 신경 자극된 걸 덜하게 해주고, 신경성형술은 좀 더 침습적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풀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충분한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 조절이 안 된다, 이러면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소변이 나오는 게 잘 안 된다든지 항문주의 감각도 떨어지면서 대변 감각도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고 척추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술을 했을 때의 부작용은 없나요? 물론 이제 수술적 치료보다는 합병 좀 덜하겠죠. 특히 감염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균들이 들어가서 척추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척추는 감염이 되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척추는 굉장히 안쪽에 잠기지 않습니까? 이 항생제가 혈관을 통해서 척추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피부에 농양이 생기는 거, 생겼을 때 쓰는 항생제 용량과 기간보다 좀 더 길게 써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출혈이에요. 혈관 질환이나 경색이 생겨서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혈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시술하다가 이 시술 부위에 또 피가 차갖고 출혈이 생겨서 또 응급실로 오셔서 급하게 또 수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이런 감염과 출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더 드물게는 신경 손상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